하시는 중에 좀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들도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람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 어쨌든 뭐 작년 하반기 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책이 화두이긴 해요. 책이 화두이고 그 아까 제가 이제 교육 갔다 왔던데 2주 전에 뵀던 분이 책 너무 좋았고 본인이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책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책에 잘 이렇게 글로 써져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때문에 사실 이제 책이 나오고 난 다음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애써서 책을 쓴 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좋았었고 이제 북클럽을 5년 4년 하고 이제 그 사이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이 혼자 읽는 거랑 같이 나누는 거는 별개라기보다는 상승작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그것이 자기 삶에 미치는 좋은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효과라는 말보다는 일단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되게 보람을 진짜 느끼죠. 역시 북클럽 계속 해야 돼.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이야. 네네.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책을 이제 내셨어요. 여기 제가 크게 이미지로 화면 편집할 때 넣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책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제 나를 돌보며 살기로 했다. 이런 거죠. 나를 돌본다는 거죠. 여러분 돌보는 게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정말 나를 돌본다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안 오실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네. 우리는 남을 돌보기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보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이나 행동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머리에. 그런데 나를 돌보는 거에 대한 구체성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뭐라도 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이 책 내용에 보면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 단계적으로 아주 쪼개기로 차근차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정하고 요거를 바라보고 요걸 바라보고요. 요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되고요. 라고 참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정리가 이게 가능하기까지는 진짜 농축된 그 고통스러운 아니지 굉장히 이제 집중된 시간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떤 경험과 또 어떤 과정 끝에 또 어떤 갈망이 불러일으켜져서 이렇게까지 훌륭한 책이 나왔는지를 좀 여쭙고 싶네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그 어떤 갈망이 있었는가 그 질문이 완전 제가 꽂혀가지고 네. 좀 길게 썼어요. 길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편집할 거니까 네, 제가 적절히 제 맘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전공은 완전 다른 거였고요. 대학 네.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대학에서 영화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런 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 했었어요. 네. 영화 관련된 이제 일을 주로 하셨었죠. 회사에서는 영화 관련한 일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화 이론, 영화 정책, 그래서 영화 비평하는 글도 쓰고 이제 뭐 영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은 콘텐츠 기업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랬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더 있으면 50 넘어서도 정말 정년될 때까지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가겠구나. 그럼 진짜 좀 여기서 지금 약간 기로에 있던 나이여가지고 퇴사 진짜 못하겠네?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게 있었던 거니까 아이 낳고서부터 제가 이제 아이를 늦게 낳았으니까 아이 낳고서 그런 고민을 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음 퇴사하기 한 전 1, 2년은 일단 막막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있으면서 준비하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실제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키우면서 회사 약간도 많은 회사 다니면서 뭔가 그
일까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까지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없고 뭐, 나이는 자꾸 먹는 거예요. 네. 이러다 진짜 못 나가겠는데 네. 그래갖고 막막하지만 일단 나가서 준비하자 하고 이제 나온 거죠. 네. 이제 그랬었고 퇴사하고서 이제 좀 어슬렁거리면서 뭐 하지 좀 쉬기도 하고 예, 어슬렁거리면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엔 청소년 생각했었거든요. 네. 청소년 생각했었는데 그럼 이제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그 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책만 보고 있었고 네. 해법의 방법은 뭐 다양하고 네, 우리 네. 세강님의 스타일은 이제 다른 것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한 주제에 청소년이 있고 학교가 있고 부모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교육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도 저희 때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도 특히나 아이들을 조금 건강하게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려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아이들은 또 얼마나 또 주체적이에요. 정말 다르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네.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학교와 선생님, 청소년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모에서 막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잘 알지만 네. 내 멘탈이 흔들리면 맞아요. 아이에게 정말 그걸 막 감정 쓰레기통에 감정 버리듯이 사실은 할 때 많거든요. 이게 얘 잘못이 아니라 아,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어쩌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상처를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로 가면서 부모, 어른 이런 생각이 가고 있었고 네. 이제 그러면 부모 쪽으로 가자, 성인 중심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네. 퇴사 이후에 이제 저희 고민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사실은 뭐 직장 생활은 참 쉽지 않지만 어쨌든 회사가 우산이 되고 그게 나의 사회적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회사하고 나왔고 지금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라는 울타리, 집안일 못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걸로 저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만족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10년까지 했으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도 일이 늘어나는 게 사람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꽤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다 회사빨이었어. 회사빨이었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의 전조를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은 과정에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아질 때 사소한 일인데 남편한테 더 화를 내고 사소한 일인데 아이한테 더 화를 내고 맞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 그것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확 나오게 약간 다 네 탓 같고 그러니까. 남편 탓 같고 미안하지만 자식 탓 같기도 한 그런 못난 생각이 들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뭐 구조적인 요인, 어떤 성별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나를 잘 돌아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괜찮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사실 그게 자기 신뢰이고 믿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에게 가족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의 인성, 아이의 어떤 성적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있고 내가 있으면은 눈이 여기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아내가 좀 편안해져야, 좀 평안해져야, 좀 평화가 있어야 이게 좀 아이한테도 좀 여유 있게 실수해도 괜찮아. 네. 다음에 또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을 못 해주니까 얘의 실수가 내 실수 같고 뭐 이래 갖고 계속 이걸 화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음. 부모 자신이 나의 음. 내면을 잘 챙기고 돌보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창업하고 또 자기 돌봄을 연습하는 그런 커뮤니티 워크숍을 만들게 된 거죠. 예, 예.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커뮤니티 워크숍을 하면서 이게 처음 1단계 만들었을 때 이게 한 달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자기 돌봄을 아침마다 하는 굿모닝 체크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자기 탐색하는 질문을 매일 드려요. 네. 그래서 한 달 과정으로 마무리되는데 이거 이제 불과 한 달이잖아요. 나는 네. 이걸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렸겠을까. 네, 근데 한 달 했는데 편안해졌다, 뭐 화가 줄었다, 나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시는데 저는 워크숍을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항상 기쁨과 보람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네. 근데 모집할 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 그게 제가 어떤 마케팅 어. 역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족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네.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갭이 있는 거죠. 음. 참가자들이 오면 좋은데 오면 일단 좋아. 근데 오기까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갭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책 써야겠다. 자기 돌봄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은 그리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것도 알았고 다른 분들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잘 못 오시니까 그런 책을 써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자 이런 뜻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갈망이 있었냐 그쵸. 했을 때 네. 소박하죠. 자기 돌봄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좋은 걸 나눴을 때 좋다는 건 아니까 이제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필로그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네. 그냥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 믿음을 환기한다.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희망이나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비관하거나 냉소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 네. 그냥 거기 있으면 되니까. 네. 있으면 되니까. 근데 사실 비관이나 냉소가 앞으로 그러니까 한 걸음 걷게 하는 힘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절이 되죠. 내가 나 자신하고 단절이 되고 내가 타인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네. 그런데 실제로 단절되면 계속 그 안에 빠져들기 때문에 내가 좀 나를 돌봐주고 내가 지금 힘든지 자기 연민하고 조금 달라요. 뭐 저는 연민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돌봐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고 애썼다고 스스로 이제 아까 이거 했는데 스스로 애썼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랬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너도 애썼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좀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사실 이게 너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요인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빠지면 이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너 그리고 우리 사회로까지 확장되려면 스스로 어떤 내가 소중한 존재이니까 너도 소중하고 우리 사회가 소중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에필로그 쓰면서 그걸 저는 다시 확인을 했었던 것 같고 뭐 요즘 뭐 혐오의 문화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공감의 문화가 확산이 되면 이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자기 돌봄이 되면 좀 혐오 문화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좀 편안해지면 세상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요즘 이제 SNS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단어는 굉장히 판을 치는데 소위 자기 개발은 결국 자기 브랜딩 쪽으로도 되게 많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를 물론 나의 그 본질과 닿아 있는 내용으로서 포장을 하겠지만
설사 조금 간극이 있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 포장해서 나를 팔기 위한 어떤 그쪽으로 많이 치닫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떠한 그 혼란과 예를 들어 변수에도 조금 그 버티고 이제 우뚝 그냥 버티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좀 자기 이해, 그다음에 자기 돌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한번 swag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그 전 단계라고 생각 들거든요. 내가 뭘 사회에서 뭘 하든 어쩌고 뭘 하든 일단은 관계가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그 관계를 해결할 때 내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